여러분들은 고양이가 하루에 어느 장소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창가 근처에서 햇빛을 쬐면서 누워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광욕 하면은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고양이도 오늘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양이는 비타민 D 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털이 많이 있지 않지만 고양이는 털로 많이 뒤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려면은 이 자외선이나 햇빛이 바로 피부에 맞닿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있는 자외선이 고양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원리는 사람의 피부에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으면서 비타민 D3로 합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털이 많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침투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가 비타민 D3를 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일광욕을 좋아하긴 하지만 일광욕의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과도한 일광욕을 할 경우에는 사람이 피부암에 걸리는 것처럼 고양이 또한 평평세포 암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주로 생기냐면은 고양이 귀 끝이나 아니면 코 윗등 아니면 눈가 주위 그 다음에 손발톱 사지 말단에 잘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햇볕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일광욕 너무 좋아한다 싶으면은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일광욕을 하는 게 꼭 나쁜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체온 유지를 햇빛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노령묘, 나이가 들수록 햇볕을 많이 보려 하고 이런 애들은 움직여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햇빛을 쬐면서 자신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게끔 편안하게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사람도 움직여야지 체온이 올라가고 에너지 대사가 발생하지만 고양이들 특히나 좀 게으르거나 나이가 든 친구들이 유난히 일광욕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편안하게 내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도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쐬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햇빛을 쐰다라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해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면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던가 이런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고양이들이 유난히 창가 주변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이 보통 어떤가요? 보통 낮 시간에 보호자님이 다 외출하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외부 자극이 되게 없는 공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가서 이 공간은 너무 나한테는 안전하고 쉴 수 있고 체온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세이프 존, 그러니까 안전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공간에 가서 누워있거나 일광욕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에게 일광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신건강 측면적인 부분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기분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행복감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리조절적인 측면에선 체온 조절이 용이하고 혈액순환이 되고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학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데요.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털이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에는 의미가 없다. 그럼 몇 분 정도 일광욕 가는 게 좋을까요? 일광욕을 하기에 계절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되게 햇빛이 되게 세고 따갑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직사광선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요. 보통 시간대도 아침 정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약간 햇빛이 조금은 감소하는 시기에 해주는 거를 추천하고요. 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보통 20도에서 25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분에서 40분 정도는 일광욕을 해도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체온 유지를 잘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고양이의 특징상 얼마나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쬐느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를 햇빛이 드는 데다가 자리를 그늘진 곳으로 바꾼다면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람처럼 햇빛 쬐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까맣게 익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고양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면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핑크스처럼 털이 없는 고양이는 괜찮아요? 그 스핑크스처럼 정말 털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암, 피부상피세포암종의 SCC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욱더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른 고양이들처럼 스핑크스나 털이 없거나 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단모종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확실하게 피부로 자외선이 침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피부 화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되면 탈수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장기간 오랫동안 햇빛을 쐬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세포 암종을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요. 또한 고양이에 대해서 기본적이면서 고양이의 일상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꼭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